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내용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요구사항 관리 도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나와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부분 중 요구사항에 관련된 항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주에 연결돼서 이어서 이번 주에는 그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도구의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도구 중에서 사용할 때 그 요구사항과 테스트를 연결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지금 20분은 저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데 20분 중에 한 10분 정도는 지난달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고요. 리뷰한 내용들은 지금 책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 달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담아있기 때문에 이 책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간단히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뭐고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10분 정도 앞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10분 정도에 대해서 정도는 요구사항의 관리 도구인 네드마인하고 임패스를 사용한 요구사항을 연결시키는, 테스트 케이스와 연결시키는 모습들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리뷰, 간단히 앞에 지난달에 있었던 내용들의 간단한 리뷰를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네드마인을 사용한 데모하고 임패스를 사용한 데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고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게 된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증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가시성 있는 부분으로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학센터에서 주로 저희가 공학기술팀이 있는데, 기술팀의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나 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 목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었고요. 큰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소프트웨어 비가시성을 극복함으로써 개발 전체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가시성으로, 그러니까 가시성 있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계획이 있고 수행이 있고 검증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계획은 주로 지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가시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샘플 정도, 지표를 저희들이 정리해 주기는 힘들고 다른 과제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과제들을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지표들에 대한 샘플을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나 가이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그 내용들을 검증하는 부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정의고요. 실제 이제 전체적인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형태를 보여드리면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샘플이 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를 검증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해놨습니다. 이 시스템이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오픈 소스에 있는, 그러니까 CI 툴로 연계되어 있던 툴을 인티그레이션 해놓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쉽도록 지금 약간의 그 툴셋을 구성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들어보신 툴들이 있을 겁니다. 네드마인이나 젠키스, 아니면 PPP 유닛이나 JUnit, 그리고 지커브나 엠마 같은 이런 테스트와 요구사항 관리, 그리고 CI 툴들을 연계시켜서 하나의 형태를 잡아놨고요. 그리고 툴하고 어떤 지표만 제공한다 해서 개발이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들은 어떻게 각 단계별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과 함께 큐클리닉 서비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큐클리닉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홈페이지, 디테일이 더 나오겠는데 홈페이지를 보시면 큐클리닉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구성, 앞에는 물리적 구성을 보여드렸다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논리적 구성의 형태를 좀 보시면요. 크게 요구사항 관리, 구현, 테스트, 형상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그 설계 단계에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있는 커다란 페이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긴 한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설계 단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제공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다음 버전의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될 예정이고요. 현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관리와 구현,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각각의 툴들과 함께 연계돼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젠킨스나 서브버전, 이클립스 같은 이 툴들을 연결시켜서 거의 매일같이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빌드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자동화 환경들을 구축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축한 환경들이 바로 적용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다 보니까 각각 버전마다 그리고 그 기업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서 바로 적용한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 내용들에 대한 사례를 저희들이 들고 있고 그 사례를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앞에서 말씀드린 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발표할 주제 요구공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공학은 크게 요구공학 개발과 요구사항 관리 그리고 요구사항 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구사항 개발은 요구사항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는 추출한 요구사항을 변경에 따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요구공학의 가장 두 가지 커다란 그 페이지인데 저희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요구사항에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을 나가면서 요구사항에 관련된 지표까지 포함돼서 이 컨설팅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적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구사항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 중에서 이제 변경 관리 있고 추적 관리가 있는데 변경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PM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다루기 힘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풀로 다루지는 못하고요. 주로 포커싱 부분들이 요구사항 추적에 관련된 부분인데 모든 요구사항 단계의 추적은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주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의 연결관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스템 테스트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의 추적성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뒤에 보여드릴 데모 내용이 요구사항을 등록하는 모습하고 테스트 케이스 등록하는 모습 그리고 그 테스트 케이스와 요구사항을 같이 연계하는 모습들을 간단히 데모로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요구사항의 어떤 그 사상은요, 앞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그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획과 수행과 검증이라는 그 세 가지 스텝을 그대로 구성하고 있는데, 계획은 요구사항 관련 지표로서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행은 요구사항 가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 그리고 요구사항 도구를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요구사항에 관련된 그 보고자 하는 항목들, 지표들의 내용들 큰 관점을 보인다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지표와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목표로 이루어졌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구현 관점에서 요구사항이 잘 달성됐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결과가 스냅샷 입장에서 보는 요구사항 달성과 요구사항 커버리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과정이 있는 요구사항 추적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과로서의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달성과 요구사항 커버리지의 지표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은 요구사항 추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지금 책자로 지금 그 소프트웨어 공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학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가이드가 풀본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별책으로 그 가이드, 그러니까 공학센터에서 오프닝 서비스를 수행하시면서 소개하고 있는 그 요구사항에 관련된
가이드 PPT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던 내용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에 대한 목차들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이드를 드리고요. 이 가이드는 그냥 PPT를 보신 다음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학센터 안에 보면 큐클린이란 그 오퍼닝 서비스를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사항뿐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 설계, 그리고 코드 닥터에 관련된,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형상 관리에 대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페이지별로 이루어졌던 오퍼닝 서비스에 대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클릭하시고 신청을 이제 거기 관련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가서 지원해드리고요. 이런 가이드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나 각각의 필요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를 통해서 가이드 받고 수행하여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 도구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드마인이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추적성을 위해서 네드마인의 플러그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임페스라는 툴을 사용하여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툴들의 구성으로 인해서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시스템적인 모습들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간단히 그 요구사항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의 그 데모,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만들어 놓고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에 관한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에 관련된 분은 지금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가이드를 보시면 그대로 파악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임의로 먼저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툴에 보면 이게 레드마인,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레드마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를 더 띄우도록 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제가 제 PC에 깔았기 때문에 PC로 접근을 하면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접속을 통해서 접속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웹페이지에서 지금 서버가 설치된 곳에 IP를 집어넣으시고 바로 접속하시면 네드마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용자의 이름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네드마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데모 순서는 프로젝트 생성, 일감 추가, 요구사항 등록, 테스트 케이스 등록,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연결 형성으로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지금 프로젝트 생성에 관련된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샘플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프로젝트명은 지금 테크니컬 세미나를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는 프로젝트명으로 만들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그냥 데모용 프로젝트다라는 내용.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 포인트가, 그러니까 요구사항, 그러니까 그 레드마인에서는 일감이 요구사항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감 관리와 테스트 관리에 관련된 부분만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포인트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4명의 사용자 있는 형식으로 데모를 먼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과제를 진행할 때 필요한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앞에서 정의한 테크니컬 세미나 관리 시스템이라는 형식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데모용 이런 형식으로 집어넣고, 식별자를 고유하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로 TS, 그러니까 테크니컬 세미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약자로 쓰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그 레드마인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몰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일감 관리, 시간 추적, 뉴스, 문서, 파일, 위키, 저장소, 게시판 달력, 간트 차트, 그리고 테스트 매니지먼트. 원래 테스트 매니지먼트는 레드마인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레드마인 플러그인을 설치했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에 관련된 설치법은 앞에서도 말하신 것처럼 공학센터 홈페이지에 책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하고
테스트 케이스의 연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감과 테스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체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일감 관리는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일감을 요구사항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추적은 이제 주로 일감을 어느 기간 동안 수행했는지에 대한 어떤 모습, 그리고 간단한 문서들 관리, 그리고 저장소는 소스와 요구사항 간의 연결을 잡을 수 있는 서브 버전에 대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시스템 전체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설명되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오늘 세미나의 주 목적은 요구사항과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요. 일감과 테스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하시면 프로젝트는 하나 생성이 된 거고요.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사용자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추가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관리에서 사용자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에서 지금 임의로 작성된 사용자의 이름을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자를 등록하고, 들어가네요. 네. 로그인을 할 때는 개발자 A를 등록한다 그러고, 이름을 개발자라고 하고, 성을 A로, 그리고 이메일에 관련된 분은 필수로 등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암호는 꼭 필수 등록이니까 임의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한 명을 등록할 수 있고요. 추가로 사용자를 계속 등록하고 싶으면 사용자 추가, 사용자를 다시 클릭하시고 새 사용자를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개발자를 넣었으니까 데모 테스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름은 테스트 암호를 임의로 집어넣고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등록됐으니까 이 사용자가 프로젝트 담당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DBA하고 DB 테스트 A라는 사용자가 생겨났는데, 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이 사람 역할을 개발자, 보고자, 관리자의 영역을 제외한 형태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지금 테스트, 그러니까 테크니컬 세미나 관리 시스템 개발이라는 프로젝트 내에 사용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를 추가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구사항 등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요구사항 나름대로 포맷이 있습니다. 뭐 일반 포맷은 아니고요. 기존에 그냥 작업을 하시면서 각각 각각 기업체 내에서 자신만의 포맷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임의로 이렇게 포맷을 먼저 만들어 놨고요. 이 포맷이 레드마인에 보시면 일감이라고 해서 일감으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일감이 형태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감의 형태를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이 형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드가 이에 관련된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필드를 조정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요구사항을 넣는 부분까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요구사항을 크게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동일한 포맷을 사용해서 이 요구사항 하나를 등록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감의 형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드마인에서는 요구 사항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이슈나 그 형태들을 다 일감 형태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요구사항을 등록하고 싶으면 요구사항이라는 형태의 일감을 만들어서 이름을 등록해서 관리하면 되고요. 요구사항 중에서 결함에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등록을 하고 싶다. 이슈로 일감으로 등록하고 싶다. 그럼 결함이라는 형태로 등록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 그 관리자에서 어떤 요청, 그런 형태도 필요하고 싶다. 그럼 그런 필드를 새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련된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 일감 유형을 정의하고, 새로운 일감을 눌러서, 제가 요구사항이 필요하니까 먼저 요구사항이라는 일감 형태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그리고 프로젝트 테크니컬 세미나에서 사용할 거니까 클릭을 하고, 만들기. 하면 일감 유형이 새로 생겨졌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테크니컬 세미나를 보시고 일감을 클릭하시고 새 일감을 클릭하시면 일감의 요구사항의 유형이라는 항목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래서 새 일감을 요구사항 형태로 정의해서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일감의 유형을 지금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만약 결함이란 것이 등록이 되면 그 결함에 대한 일감 형태를 정의하겠다. 그럼 결함이란 걸 만드시고 클릭을 하시고 만들기를 하면 지금 일감 유형이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제 프로젝트, 저희 테크니컬 세미나를 새로 만든 프로젝트를 보시면 새 일감을 만들었을 때 요구사항과 결함이라는 항목이 또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슈라는 형태들이 주로 만들고 싶은 형태로 계속 만들어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형태에서는 요구사항이 필요하니까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필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드와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필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필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 필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레드마인에서는.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면 자, 사용자 정의 항목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관리에서 사용자 정의 항목을 누르고 일감에 관련된 사용자 정의 항목을 저 몇 개 더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사용자 항목에 대해서 여기 앞에 정의되어 있던 부분들을 동일하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유형이란 부분하고 영역이란 부분하고 표준 분류, 흐름 분류, 그리고 선처리 조건, 후처리 조건, 제약사항, 기타에 관련된 항목들이 그 프로젝트 일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감 맞아요. 안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에 관련된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에서 일감 유형에 그래서 일감 유형에 잘못 눌렀습니다. 사용자 정의 항목에서 일감의 새 항목을 추가하고 유형을 집어넣고 유형에 대한 형태가 문자열로 되어 있고 요구사항에 모든 프로젝트에서 임의로 들어간다고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 새 항목에서 나머지 모두 다 치기가 힘드니까 선처리 조건하고 후처리 조건만 하고 제약사항까지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처리 조건, 이 문자는 텍스트니까 텍스트, 그리고 요구사항에 필수에 파티스의 모든 프로젝트에 넣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새 항목이 있어 제약사항하고 제약사항 하면 텍스트, 요구사항, 조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필드, 사용자 항목 필드들이 추가되게 되고요. 프로젝트 관리에서 데모 시스템에 보시고 일감, 새 일감의 형태를 보시면 기존의 일감 형태와 다르게 반영이 안 되네. 잠깐만, 설정이, 여기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선처리 조건, 제약사항, 유형, 이에 관련된 방금 집어넣었던 항목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각각 과제, 기업의 형태에 맞게 그 요구사항 형태를 진행할 수, 추가할 수 있고요. 제가 임시로 지금 몇 개만 더 집어넣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런 형식으로 임의로 먼저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면 일감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감이 만들어지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케이스는 일감을 등록하고 요구사항 추가했고요. 여기서도 이미 샘플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오긴 했는데요.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를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요. 이 테스트 일감이 있고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만들기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클릭하시면 테스트 케이스를 등록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 관련된 아이디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처리 조건하고 그리고 추가로 스텝을 임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요구사항이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작업한 것은 요구사항을 만들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거에 관련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requirement만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 없다고 나오네. 설정에서 이 부분을 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하고 그 테스트 케이스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설정해서 테스트 매니지먼트 보면 테스트가 발생했을 때 버그가 발생하면 결함이라는 형태로 등록하고 테스트 케이스는 요구사항하고 결함하겠다 이라는 형태의 어떤 클릭을 체크해 주시고 요구사항을 연결시켜 준다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설정을 하시면 테스트 케이스에서 리퀘어먼트를 클릭했을 때 방금 만들어졌던 요구사항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관련된 부분을 끌어와서 드래그를 해서 이 테스트 케이스와 같이 연결해주면 연결이 생기고요. 자, 보시면 지금 테스트 케이스에 보시면 샘플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어떤 간단한 내용과 함께 요구사항과 연결되었다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감 내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일감과 앞에서 뒤에서 만들어졌던 테스트 케이스가 연결된 모습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지금 테스트 케이스를 프로젝트를 만들고 테스트 케이스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각각 만들고 그에 관한 연결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레드마인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있는 한 파트 레드마인의 간단한 기능 그러니까 가장 좀 트래킹에 관련된 부분의 간단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이외에도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학센터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딜리버리 해보고 같이 구현해보고 싶으면 저희 공학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오퍼링 서비스에 있는 부분들을 클릭하시고 그에 관련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